안녕하세요. 아이온큐 주주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소식은 아이온큐가 유럽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무섭게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아이온큐의 전무이사인 로렌조 로베르시는 매우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아이온큐가 프랑스 국제투자 대사이자 비즈니스 프랑스의 의장인 파스칼 카니에의 손을 잡고 프랑스 기술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통합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무실 하나 내는 수준이 아니라 프랑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가적인 양자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는 현재 유럽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양자 연구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항공우주와 국방 분야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아이온큐가 지향하는 양자방산 기업으로서의 비전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아이온큐가 스위스 바젤에 유럽 최초의 양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 퀀텀 바젤 프로젝트에 이은 두 번째 유럽 거점 확보 전략입니다. 프랑스의 강력한 인프라와 아이온큐의 하드웨어가 결합한다면 유럽 전역의 국방 및 항공우주 연합군이 아이온큐의 시스템을 표준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파스칼 카니 의장이 직접 나섰다는 점은 프랑스 정부가 아이온큐를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국가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최근 아이온큐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 또한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직 미국 국방부 정보 담당 최고 책임자를 역임했던 KT 아링턴이 아이온큐에 합류한 후 남긴 메시지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온큐에서 첫 일주일을 보낸 소감으로 아이온큐에 정말 거대한 것들이 오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여러분의 정신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소식들을 뉴스와이어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가 왜 펜타곤의 고위직을 뒤로하고 아이온큐로 자리를 옮겼는지, 그 이유를 곧 모두가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 섞인 발언은 현재 아이온큐가 단순한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배치와 상용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그녀의 배경이 국방정보 보안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발표될 소식은 정부 차원의 대규모 수주나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프로젝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온큐는 지금 단순한 스타트업의 껍질을 벗고 거대 권력 기관들이 의존하는 필수 기술 공급자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연구소가 던진 100억 달러, 약 13조 원 규모의 계약, 에이맥입니다. 시장은 이 숫자의 표면만 보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왜 이 돈의 80% 이상이 아이온큐를 향해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더 이상 단순한 양자 주식이 아니라 이들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방산 프라임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은 항법, 위성, 암호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네 가지 핵심 도메인을 포함시킵니다. 놀라운 점은 아이온큐가 최근 진행한 인수합병 전략이 이 네 가지 도메인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GPS가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의 항법 기술을 가진 벡터 아토믹,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 기술의 카펠라 스페이스, 레이저 통신 기술의 스카일룸, 그리고 양자 네트워킹의 큐비텍까지 아이온큐는 이제 센서에서 위성, 통신, 그리고 컴퓨터까지 이어지는 풀스택 루프를 제공하는 유일한 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수십 개의 작은 스타트업과 계약하는 번거로움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줄 단 하나의 프라임 업체를 원하며 현재 양자 분야에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이온큐뿐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500만 달러 규모의 R&D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서 싸울 때 아이온큐는 5천만 달러 이상의 실전 배치 계약을 독점 공급하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키드 마틴의 파이를 아이온큐가 뺏어오기 시작했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양자 기술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님을 증명하는 움직임은 미국 내에서도 활발합니다. 오는 2월 28일 텍사스 리처드슨에서 열리는 텍사스 양자경제 컨퍼런스는 그 결정적인 장이 될 것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이론적인 논의가 아니라 실제 세계로의 양자 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이온큐가 주도하는 의료 분야의 양자 데모입니다. 양자 컴퓨팅이 헬스케어 최적화, 전력망 복원형, 금융 모델링, 그리고 AI 가속화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실전 시연은 아이온큐의 기술이 이미 임상 및 의생명 분야에서 활용될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리처드슨 씨의 경제개발팀과 텍사스 IT 코커스 등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텍사스 거대 경제권이 아이온큐를 중심으로 양자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 상업 시장에서도 아이온큐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아이온큐의 템포 시스템이나 100큐비트 소식에 집중할 때 진짜 중요한 게임 체인저는 2026년에 퀀텀 바젤에 설치될 256큐비트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양자 물리학계의 통설이었던 이온 트랩 방식은 정확도는 높지만 100개 이상의 이온을 가두면 붕괴하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깨뜨린 사건입니다. 아이온큐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100에서 256으로 점프할 수 있었을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옥스퍼드 아이오닉스의 기술 통합으로 분석합니다. 기존의 거대하고 제어하기 힘든 레이저 방식 대신 실리콘 칩의 전압으로 이온을 제어하는 전자제어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 넘어가는 반도체의 역사적 전환과 맞먹는 혁신입니다. 또한 256 큐비트 성공은 여러 개의 양자 코어를 무손실로 연결하는 인터커넥트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양자 컴퓨팅은 더 이상 물리법칙과의 싸움이 아니라 모듈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제조 및 양산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27년도 목표치인 1000개 이상의 논리 큐비트 혹은 10,000개 이상의 물리 큐비트 달성은 단순한 산술적인 확장에 불과합니다. IBM이나 구글 같은 경쟁사들은 규모는 키웠지만 오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동안 아이온큐는 정확도와 규모를 동시에 거머쥔 유일한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엔비디아가 GPU 시장을 독점했던 것과 유사한 양자 클라우드 독점 시대로 가는 티켓을 거머쥐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관점 중 하나는 아이온큐의 기술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생태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테슬라가 수백만 대의 옵티머스 로봇을 대중에게 보급할 때 가장 큰 보안 위협은 로봇의 제어권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로봇을 해킹한다면 그것은 대중에게 향한 무서운 무기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이온큐의 양자키 분배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양자 암호화는 물리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보안 체계를 제공합니다. 테슬라의 AI 가속화와 옵티머스의 안전 제어를 위해 아이온큐의 양자 보안 솔루션이 결합되는 시나리오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와 양자 컴퓨팅의 접점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로봇공학의 하드웨어를 지배한다면 아이온큐는 그 신경망의 보안과 최적화 연산을 담당하는 양자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 알고리즘 분야의 혁신 기업인 큐밀의 최신 연구 결과는 아이온큐에게 엄청난 호재입니다. 큐밀은 최근 99.94%의 정확도를 가진 48큐비트 시스템만으로 검증 가능한 양자 우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수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던 하드웨어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이죠. 이미 99.9% 이상의 피델리티를 확보하고 256 큐비트를 향해 가는 아이온큐에게는 이러한 알고리즘의 발전은 수익 창출 시점을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 줄 것입니다. 하드웨어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수준의 아이온큐 머신으로도 신약 개발, 금융 시뮬레이션, 물류 최적화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아이온큐의 전략은 과거 팔란티아의 성장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중용도 교류인데 미 공군의 막대한 자금을 받아 기술을 견고하게 다듬고 공장을 짓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 부분의 지배입니다. 전쟁터에서 검증된 기술을 포춘 500대 기업에 판매하는 것이죠. 전투기 엔진에 들어가는 최적화 알고리즘이 유나이트 항공의 운항 시스템에 적용되는 시기입니다. 만약 아이온큐가 단순한 방산업체로 남는다면 시장의 가치는 로키드 마틴 수준인 약 $500에 머물겠지만 엔비디아나 팔란티어처럼 양자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면 매출 배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 경우 시장의 가치는 $2,500에서 $3,000억 이상까지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160억 수준임을 감안할 때 27년 갓모드라고 불리는 1000큐비트 시대가 열리면 우리는 자산의 10배 이상의 성장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서 KT 아링턴 같은 국방부 핵심 인사가 왜 아이온큐로 자리를 옮겼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녀가 움직였다는 것은 이미 펜타곤 내부에서도 빅벳, 즉 거대한 도박이 시작됐다는 뜻인데 대체 미 정부가 어떤 판을 짜놨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이 움직이는지 워싱턴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2025년 10월 14일에 워싱턴의 정책 컨설팅 펌이 발행한 미 연방 정부의 양자과학 최신 정책 분석 보고서입니다. 여기 이 페이지 핵심 요약 키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둔 문장 두 번째로 보시면은 연방 기관들은 대규모의 베팅을 모색하고 있다. 보이십니까? 정부가 단순히 지원하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2027년 예산을 위해서 국가 명운을 걸고 도박에 가까운 빅벳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페이지 하단의 정책 우선순위를 보시면은 네 번째 항목에 국가 안보가 아예 박혀 있죠. 심지어 이 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은 더 소름 돋는 내용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국방부가 전쟁부라는 명칭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양자를 단순히 빠른 컴퓨터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절대 무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연결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아이온큐가 에이브러함 알렉산더를 영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고서 국방부 섹션 중 국방부가 연구에서 실전 적용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집중하는 분야가 나옵니다. 바로 PNT, 즉 GPS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위치와 시간을 정확히 아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아이온큐가 최근 왜 헤븐 에어로텍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카펠라 스페이스를 인수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9페이지에 적힌 국방부의 PNT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온큐는 이제 단순한 양자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수소 드론에 양자 센서를 달아서 GPS 없이도 적진을 타격하고 우주의 양자 위성을 띄워서 절대로 해킹 불가능한 통신망을 깔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보면은 다시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연방정부의 우선순위 중에서 두 번째 항목, 첨단 제조 역량 옹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는 연구실 수준이 아니라 공장을 돌려서 대량 생산을 하라는 지시입니다. 아이온큐가 시애틀에 제조 시설을 짓고 델과 손잡는 이유, 바로 이 지침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보면 다른 과학기술 예산은 삭감되는 와중에 양자 예산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특히 국방부와 정보국 예산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온큐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온큐의 양자 칩을 드론에 장착할 수 있게 정밀 튜닝을 해주거나 우주 환경에서도 작동하게 만드는 특수목적 하이테크 파트너들이 따로 있습니다. 펜타곤이 아이온큐에 빅벳을 걸 때 그 옆에서 조용히 수혜를 입는 국방 양자 연합군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문건은 백악관이 직접 승인한 국가양자 전략의 원본입니다. 이건 펜타곤과 미국 정부가 설계해둔 마스터 플랜인데, 이 보고서의 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미국의 진짜 속내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6가지의 절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3번은 양자 산업의 육성, 그리고 4번 경제국가 안보의 균형, 마지막으로 5번은 핵심 인프라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국가 안보와 인프라. 미국은 처음부터 양자 기술을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안보 자산이자 산업 기반으로 키우고 있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아이온큐가 국방부와 손을 잡고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4페이지에 적힌 3번과 5번의 지령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말로만 떠드는 계획이냐? 아닙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미국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입법, 예산, 그리고 연방기관을 총동원하는 연방 차원의 접근을 승인을 했습니다. 의회가 돈을 대고 백악관이 지휘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은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양자 예산이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7페이지 지도를 보시면은 미국 전역에 찍힌 이 붉은 점들, 이게 학교일까요? 아닙니다. 에너지부와 국방부가 전략적으로 배치한 국가양자연구센터의 위치입니다. 동부의 브룩헤이븐부터 서부의 버클리까지 펜타곤은 이미 미국단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양자 요새를 구축해 놨습니다. 이 지도에 나온 거점들이 바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가 설치가 되고 국방기술이 테스트가 되는 전초 기지들입니다. 여러분, 2025년부터 26년 지금까지 터져나오는 뉴스들은 이 설계도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인프라가 완성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판은 깔렸습니다. 우리가 이 거인들이 깔아놓은 판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설계도 속에 숨겨진 이 거대한 인프라를 독점할 진짜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리포트들을 분석해서 찾아낸 아이온큐와 함께 미국 정부의 예산을 독식할 단 하나의 파트너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입니다. 이 종목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냥 지금 여기서 알려주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종목명을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가벼운 종목 특성상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털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미국 주식인데, 게다가 양자 관련주는 뉴스 하나, 일정 하나의 급등락이 워낙 심해서 실시간 대응이 생명입니다. 핵심 파트너 종목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는 내용을 클릭을 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 폼이 나오는데,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마무리입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 구글 폼이 납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빠르게 발송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아이온큐로 뚝심 있게 장기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핵심 부품주로 폭발적인 수익을 내신 뒤에 그 수익금으로 다시 아이온큐의 물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자산가들이 부를 증식하는 스노우볼 방식인데, 아이온큐 하나로 불안하다, 미국 국방부와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돈이 쏠리는 진짜 수혜주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